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증시를 살펴보고 투자 전략을 짚어보는 증시 리뷰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 증시는 여전히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8일에 다소 큰 폭의 조정이 이뤄지면서 전체적인 상승 강도는 전주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전체적인 증시의 방향성이 바뀐 건 아니라는 점에서 여전히 긍정적인 분위기인데요. 지난 한 주에 코스피 지수는 1.41% 올랐습니다. 지난 한 주에 3% 이상 오르면서 사상 최초로 2700선에 진입한 이후에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2700 중반대를 지키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주 상승폭인 3.18%보단 덜하지만 이번 주에 1.61% 오르면서 920선에 안착했습니다. 코스피 업종별로는 비금속 광물이 9.32%로 가장 많이 올랐는데요. 포스코 케미칼과 쌍용 양회의 주가가 급등한 영향이 컸습니다. 이 밖에도 건설업, 전기가스업, 철강금속, 기계 같은 이 경기 민감 업종들이 많이 올랐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코로나 종식 기대감과 이후의 경기 회복 전망이 증시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종이 목재, 의약품, 운수장비 같은 업종은 약세를 보였네요.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좀 조정받고 그동안 소외됐던 경기 민감주들이 주목받는 순환매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상승률을 보시면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여전히 강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승 강도는 전주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아무래도 그동안의 상승 패러감이나 차익 실현 욕구 등으로 하방 압력이 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유지했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으로 볼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외에 다른 대형주들은 큰 재미를 보지 못했는데요. 특히 최근에 급등했던 셀트리온은 지난 8일에 갑자기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죠. 아무래도 그동안 대형주 상승 랠리의 피곤함이 많이 누적되면서 최근 일주일간 상승 강도가 좀 많이 약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으로 투자자별 수급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 수급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달만 해도 코스피에서 약 5조 원어치를 순매수하면서 외국인이 돌아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번 달에는 기조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12월 첫째 주에 9천억 원가량을 순매도하더니 지난주에는 2조 원어치 이상을 팔아치웠네요. 코스피 상승 부담감과 차익 실현 욕구가 외국인의 매물 출회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기관도 마찬가지로 2천억 원 이상을 순매도했고요. 역시나 우리 동학개미님들이 외국인과 기관이 쏟아낸 물량을 모두 받아내면서 총 2조 4천억 원가량을 순매수했습니다. 이번 주 지수 상승의 주역은 개인 투자자라고 볼 수 있겠네요. 환율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의 원인으로 원달러 환율의 하락, 즉 원화 강세를 많이 꼽았었죠. 그런데 저번 주 환율은 다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오르면 외국인은 환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최근에 환율 하락세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 보이니까 외국인의 매수세도 약해지고 또 이번 달에는 다시 매도세로 돌아서게 된 게 아닌가 하고 추측을 해봅니다. 최근에 눈여겨봐야 할 지표 몇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중국의 무역 지표인데요. 지난주 월요일에 발표를 했는데 중국의 11월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1%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예상치인 12%보다 거의 2배가 넘는 서프라이즈인 거죠. 중국의 11월 무역 수지 역시 754억 달러를 기록하는데 이 역시 예상치인 535억 달러를 한참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 중국의 무역 지표가 중요한 이유가 중국은 세계 공장이라고 불릴 만큼 공산품을 많이 생산하고 수출도 많이 하거든요. 중국의 수출량이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건 그만큼 글로벌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는 근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무역 비중이 높은 한국에도 매우 긍정적인 지표고요. 유럽 쪽을 살펴보면 유로존의 12월 경제 전망 지수가 54.4포인트로 예상치인 37.5포인트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이 지수는 독일의 기관 투자자와 애널리스트를 상대로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이를 지수화한 것인데요. 0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낙관적인 전망이 많다는 거고 0 미만이면 부정적 전망이 많다는 겁니다. 독일과 영국의 산업 생산 역시 예상치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는 국면이긴 하지만 향후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실물 경기 지표는 나쁘지 않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의 회복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도 매우 긍정적이죠. 특히 코스피 상장사 중에 수출 기업들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코스피 기업들의 이익 개선과 주가 상승을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같이 볼 수 있는 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서 조사하는 수출산업 경기전망조사라는 게 있는데요. 이 지수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지수를 만든 건데 100 이상이면 향후 수출 여건이 더 나아질 거란 전망이 많다는 겁니다. 최근에 발표된 내년 1분기 전망을 보시면 112.1이 나왔습니다. 이 전망치가 110을 넘은 거는 2017년 3분기 이후로 처음이라고 하네요. 이때가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도 크게 늘었었다니까 내년에도 그때만큼 수출 여건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의 주요 이벤트나 경제지표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7일에는 미국 연방제도준비이사회에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엽니다.
FOMC를 잘 보셔야 하는 게 여기서 미국의 금리와 유동성을 조절하거든요. 지금은 코로나 시국 때문에 FOMC에서도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없지만 이 자산 매입 강도를 늦춘다든지 또 뭔가 조금 다른 기류가 포착된다면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이날 무슨 말들이 나오는지 뉴스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한 주간의 증시와 일정도를 쭉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한 건 이 증시가 언제까지 또 어디까지 오를까 하는 거겠죠. 저도 참 궁금하긴 한데요. 보통 연말쯤 되면 증권사들은 내년도 증시 전망을 내놓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개 전망이 코스피 2800에서 2900 정도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가 2700 중반대니까 그럼 다 온 건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 이런 의문하고 관련해서 조금 흥미로운 리포트가 있어서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이예신 연구원님이 쓴 시황 분석 리포트인데요. 내용이 좀 어렵긴 한데 시장을 보는 신선한 시각이어서 참고할 만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할인율의 변화를 보고 현재 주식 가치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봐야 할지 살펴보는 건데요. 현재 주식 가치가 얼마인 게 적정하냐를 살펴볼 때는 내가 이 주식에서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이익에서 일정 부분 할인한 값을 적용해야 되겠죠. 이게 할인율인데요. 이때 적용하는 할인율은 국공채 수익률과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 즉 ERP를 더한 값이 됩니다. ERP는 국고채 같은 무위험 자산으로 벌 수 있는 수익률 대비 주식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얼마나 되냐를 나타내는데요. 이 수치가 낮아진다는 건 그만큼 미래 주식 가치 대비 현재 주식 가치가 할인을 덜 받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ERP하고 주가 수준을 나타내는 PER하고 상관관계를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반비례 관계를 나타낸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ERP가 낮아질수록 PER은 높아진다는 거죠. 조금 더 쉽게 말해서 현재 주식 가치의 할인 요인인 ERP가 낮아지면 주식은 더 고평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비싼 가격이 용인된다는 거죠. 지금 코스피도 2700을 넘어서 2800을 향해 가고 있는데 12개월 전망 PER은 역대 최고치인 13배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지수 상단이 막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리포트에서는 최근에 ERP가 역시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그동안 한국 증시가 받아왔던 PER보다 더 높은 수준의 PER을 받는 것도 용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증시 대비 한국 증시의 상대적인 PER이 여전히 낮다는 점에서 아직도 PER 확장 가능성은 더 남아있다고 분석하고 있고요. 또 ERP가 더 개선될 수 있다, 즉 ERP가 더 낮아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했는데요.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이 낮아진다는 건 그만큼 주식에 대한 안정성과 선호도가 올라간다는 거겠죠.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국내 기업들도 배당을 한다든지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노력을 한다든지 또 ESG 같은 지속가능 경영에 신경 쓰는 모습들이 한국 주식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반영이 돼서 ERP가 낮아지고 있고 또 ERP가 낮아질수록 PER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코스피 상단도 더 열려있다. 이런 분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증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시장이 많이 올라서 불안불안하시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냉철한 시각을 유지한다면 모두 성투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